미국 FDA가 먹는 코로나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제 코로나를 끝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머크의 알약이 있었는데요. 이게 뉴스를 들으면 된 건지 아닌 건지 확정이 안 되는데 머크는 그때 승인을 안 났던 거고요. 머크는 몰루피나빌인데요. 여기도 이제 곧 승인이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는 일단 백신이었고요. 이제 치료제, 먹는 치료제인데 이 팍스로비드는 집에서 가정용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알약이다.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이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코스피 오늘 3,000선 위에서 출발을 했고요. 대략 한 0.5% 정도 상승 출발을 했다가, 그건 그건데, 당장 또 이제 연말 남은 기간이라든지요. 당장은 또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들로 인해서 주가는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기대감들이 있고요. 여전히 먹는 치료제 얘기가 나왔지만 파이자 관련주 말고는 백신 관련주나 이런 바이오는 오히려 밀리는 거고요. IT, 게임, 메타버스 이런 쪽, 성장률 쪽에 또 관심을 갖습니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늘도 시장 흐름 보면서 구체적인 전략, 종목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감대 출발합니다. 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내 계좌에 잠겨있던 수익을 해제하고 종목들의 비밀 역시 같이 해제해보는 시간이죠. 자,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한 코너인데요. 자, 김종효의 잔금 해제. 오늘은 이렇게 진행할게요.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살짝 간전평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뉴욕장에서 테슬라, 애플 등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강한 흐름이 나왔잖아요. 우리 장도 이제 좀 주춤했던 이들에서 힘이 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시장도 잘 살펴보시면 한 10월 말, 11월까지는 여전히 2차 전지라든지 또 새롭게 떠올랐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시장 대비 수익률도 엄청난 모습이었죠. 시장과 전혀 상관없이 시세를 뽑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들 종목이 좀 주춤거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IT 부품, IT 장비, IT 소재 이런 쪽에서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과 우리도 같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생각보다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시장의 주축이었던 2차 전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지수도 멈춰 있지만 계좌 수익률이 굉장히 뭔가 마이너스 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오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NFT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저점에서 사신 분들이 아직도 충분히 수익이 나셨겠지만 고점에서 이제 뒤늦게 사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거나 최근에 다시 반등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너무 핫했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약간의 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장의 근데 성격은 가만 살펴보시면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IT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IT 신제품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최근 시세 흐름은 조금은 뭔가 과열이 아닐 정도로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이 IT 신제품과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가장 돋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LG 이노텍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주셨던 메타버스나 자율주행이나 각 핫하다는 이슈에 다 교집합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 갖고 있었으면 지난 2달간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게 수익률이 막 9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올라요.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사긴 좀 늦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기에는 쉽지 않죠. 지금 사서 물론 수익이 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다만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장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의 지금 상승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을 거고 그 이후에도 실적이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IT 신제품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얹을 수 있는 부품을 공급하는 종합부품사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기판 자체가 전부 바뀐다는 거죠.
IT용 기판이 바뀌면서 LG노텍이 이쪽에 투자할 거다. 그래서 이 FCBGA 같은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쪽이 굉장히 판가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익성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장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버무려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전반적으로 하나의 축을 이뤄서 갈 수 있는 자동차 전장의 성장이 내년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네. 그 부분은 LG전자부터 LG이노텍까지 한 축으로 이루어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패러그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호재가 선반영된 종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다르지만 네. 투자 관점에서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최악의 국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이미 호재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타이밍상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좋은데 사실 기대 수익을 좀 낮춰가야 하는 구간이라서 지금 진입하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답변을 주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셔요. 지금 5일째 밀리면서 90만 원 이탈했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전해주셨다시피 화이자 치료제 긴급 승인 이슈, 이런 치료제 치자만 나와도 백신 뭐 생산이나 개발, 제조하는 쪽에서는 좀 타격을 받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본질이 뭘까요, 박민영 앵커? CMO죠. 네, CMO 그리고 CDO로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네. 있죠. CMO, CDMO로 확대된다면 이것은 결국 생산 능력, 공장을 얼마나 늘리느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꿈꾸고 있는 게 뭡니까? 당장 뭔가 신약, 그 대규모로 빅히트 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서 가겠다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단백질 신약을 잘 만드는 소위 바이오 업계 쪽에서 TSMC로 거듭나겠다라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4공장에 이어서 5공장, 6공장, 7공장까지 짓고 있고 이미 이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이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앞으로 백신을 만들던 다른 무언가 약을 만들던 아시아의 하나의 생산 기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만들어진 1공장, 2공장부터 시작해서 4공장까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생산 능력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의 흔들림은 지금 백신 때문에 나타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은 얼마나 빠르게 이런 신약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관리의 삼성 아닙니까? 네. 이미 반도체에서 검증받은 그런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백신이 됐든 아니면 다른 신약이 되었든 전반적으로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신다면 지금의 조정이 그렇게 두렵진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산 능력과 관련된, 즉 바이오 쪽의 TSMC로 거듭나려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치를 보신다면 현재 주가 조정은 뭐 더 흔들림은 있겠지만 당연히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좀 긴 시각이긴 합니다만 125만 원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뭐 3공장 가동률 상승도 굉장히 빨랐었는데 4공장도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 압도적이고, 말씀 주신 5, 6공장 생각하면 분할 매수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본격적인 저희 시간의 종목 얘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의 비밀을 풀어볼까요? 잔금 해제, 오늘 LG 디스플레이 되겠습니다. 도원결의에 터지는 주가 어디까지 터치할 것인가? LG 디스플레이 하면 지금 연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게 삼성과의 협업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좀 구체화돼가는 분위기입니다. 3조 원이라는 숫자까지 등장을 했고, 이 이슈가 결국 어떤 이슈가 나와도 조금 주가 탄력을 키우지 못했던 LG 디스플레이에겐 좀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호재가 있는 것은 여러 종목군들에게 동일하게 호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의 위치가 이것을 반영하면서 먼저 움직이지 않았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현재 밸류에이션을 볼까요? 준비된 그림을 하나 먼저 보여주시면 네. LG 그 디스플레이의 지금 밸류에이션은 0.6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도 안 되는 수준을 네.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디스플레이 업계가 어렵다라는 것. 특히 이 LCD 쪽에서는 여전히 가격 회복이 좀 되는 듯 했다가 재차 내려가는 등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OLED 쪽에서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뭐 0.9배나
한 배 정도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다음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자 이런 포인트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생각보다 뭐 올라가고 있는 것도 뭐 주목해볼 포인트지만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 OLED 캐파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OLED 캐파가 늘면 이 늘어나는 캐파를 가지고 어딘가 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물론 삼성전자와 대형 계약을 하면서 아주 높은 마진율을 보일 수는 없겠지만 많이 만들고 많이 만들 수 있고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생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핵심 포인트는 호재는 이미 다 대부분 알고 있던 사실이었던 거고 이 호재를 주가가 반영했느냐를 봤을 때 잘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LCD 패널 그 변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발목 잡는 요소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뭐 좋았던 게 더 좋아지고 파이가 커지는 거는 좋은 소식인데 이쪽 좀 리스크 요인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아까 신제품 수요가 막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신제품 수요가 늘면 신기술도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LG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OLED OS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게 OLED용 실리콘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위에다가 이제 이 발광층 OLED를 증착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아직까지 뭐 가격이 비싸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술을 쓰면 3000 PPI가 가능하다는 거죠. 3000 PPI? 그러니까 픽셀 퍼 인치, 인치당 안에 들어가는 이 도트의 숫자가 3000개에서 4000개까지 늘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실제로 보는 화면과 거의 유사할 정도, 아주 조그만 화면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실제로 보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화면의 어떤 이 숫자를 120MHz까지 끌어올리면서 화면이 돌아가는 속도는 됐는데 네. 이 PPI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기존의 OLED에서 조금 부족하던 것들을 이렇게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앞으로 애플 XR이나 이런 데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LED로 그다음에 XR 기기를 포함한 소형 기기는 아직까지 뭐 가격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OLED OS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는 아까 주가를 어느 정도 재평가받을 수 있는 이슈가 생긴 데다가 미래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기대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현재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재평가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LCD 쪽의 부진을 상대적으로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의 핵심 포인트가 전부 뭐냐면 적자 내는 사업부를 줄이고 신규 사업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단기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튀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이스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같은 네.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LG 디스플레이도 LCD와 관련된 부분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OLED 쪽에서 돈을 조금 벌고 마진율은 높지 않겠지만 고마진은 이런 쪽에 신기술을 장착해서 애플에게 납품을 하고 애플은 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기기를 팔면 어느 정도의 주가의 상대적인 밸류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2,850원이에요. 증권가에서는 28,000원, 3만 원 이런 얘기하는데 김 의원님은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삼성전자와 3조 정도의 그 계약을 맺었고 이게 뭐 아주 장기 계약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삼성전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가 왜 탄생했습니까? 한국이 디스플레이에서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일본 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일본의 여러 업체들이 과거에 화려했던 여러 업체들이 합쳐서 재팬 네. 디스플레이로 하나를 합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어떤 장기적인 이런 협력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주가 재평가로 인해서 PBR 1배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OLED OS 이런 가능성을 조금 더 부여해서 네. 조금만 높여도 목표 주가는 중기적으로 한 35,000원? 저는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증권사보다 지금 높은 목표 주가 전망을 내주셨어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더 잘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다음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시죠.
자화전자인데 나오나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에 이어 애플까지 사실 이 자화전자가 왜 그러냐면 9월 16일입니다. 지금 김 의원님의 효리부동 5 코너. 자, 위원님 보이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9월 16일 이 효리부동에서 자화전자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수익률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뭐 최고점 기준이긴 합니다만 40%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귀 기울여야 하는데 자화전자 오늘 이슈가 있었잖아요. 애플 부품 공장을 짓는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위원님이 이미 미리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이 이슈 나왔을 때 팔까요? 아니면 들고 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조금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먼저 핵심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 이슈가 안 알려진 이슈인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이슈라는 거죠. 그런데 좀처럼 반영하지 않았고 주가는 오히려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애플 네.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했다가 또 매물 나오면 급하게 하락하는 등 오히려 9월 달 이후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 그래서 뭐 한 2만 원에서 15,000원까지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 종목이 오르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죠. 첫 번째, 내년에 삼성전자의 핸드셋의 전반적인 수요가 조금 올라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하나가 녹아 있고요. 자, 두 번째 기대감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현대차에는 PTC 히터를 납품하고 네. 근데 이 PTC 히터 같은 경우에도 다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가 가장 취약점이 날씨가 추워지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PTC 히터 같은 것들을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죠. 물론 이게 매출 비중이 크진 않고 삼성전자 갤럭시양 납품이 최대인데 갤럭시양 납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수량이 좀 늘 것 같다라는 기대감. 거기에다가 현대차에도 납품하고 있고 이제 애플에도 어떤 것들을 납품할 거냐. 이제 준비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폴디드 줌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원래 삼성전기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자화전자 이슈도 그때 같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디드 줌 카메라와 관련된 납품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삼성전자의 기존에 납품하고 있었던 AF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납품이 더 늘 거라는 거죠. 갤럭시 부품 탑재 훨씬 늘어날 걸로 보던데요. 생산량도 늘고. 그 지금 소위 미드랜드, 로우엔드까지는 모르겠는데 미드랜드 제품까지는 이제 AF 액추에이터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왜 중요하냐면 모든 시장에서 결국 VR, AR 같은 것들이 붙기 시작할 텐데 VR, AR이 붙으려면 AF가 빠르게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AF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의 수요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하이엔드만 들어가던 이런 부품들이 미드랜드까지 확장되게 되면 결국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폴리드 줌과 같은 광학적으로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는다면 애플 쪽에 납품이 된다면 당연히 마진율은 높지 않겠지만 전체 외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요인이 이미 좀 녹아 있고 거기다가 오늘 재료가 발표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 것이니까 저는 뭐 추가 상승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네. 이제부터의 기대 수익률은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LG 이노텍과 조금 동일한 맥락의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자화전자. 아이폰 다음 신작의 카메라 화소수가 지난 작품 대비 한 4배 가까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광학식 손떨림 보정 이런 게 더 탑재되고 하면 저는 더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좀 기대를 낮춰야 되니.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애플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마진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에 납품한다는 상징성, 그다음에 애플에 납품했기 때문에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좀 더 확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건 또 미중 그 경쟁 과정에서 중국 업체와의 납품이 가능한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애플에 납품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호재고 좋은 이슈지만 이게 과연 얼마만큼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이번 공장을 위해서 이미 올 여름에 500억 정도의 시비 발행이 있었죠. 이게 6월 달에 이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조정돼서 원래 21,000원에서 지금 한 2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물론 그때 가서 6월 달에 가서 주가가 또 얼마인지에 따라서 계속 그 행사 가격은 변하고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 주식수에서 10%가 넘는 물량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6월 이후엔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제품이 나올 때 기대감이 반영될 때가 주가가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의 관점은 오히려 주가가 막 흔들렸던 지난 가을까지가 아마 투자의 가장 매수 기회. 중요한 시점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주가가 한번 이렇게 업사이드로 올라가 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물론 있지만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의 매력도는 주가가 올라간 만큼 떨어졌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력도는 좀 떨어져 있다라는 점이고 신규 진입을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대 수익을 낮추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단 기대 수익을 좀 낮춰도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오늘 들어가고 싶고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을 생각할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뭐 트라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전반적인 IT 부품과 종목군들이 업계가 구조조정되거나 아니면 신기술과 연관되어 있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밸류에이션을 조금 업사이드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자화전자의 상승세도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주가가 재료가 나오면서 크게 움직였던 날보다는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재료를 소화하면서 거래량과 더불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IT 부품 이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아요. 자화전자에 대해서도 좀 친절하게 가격 라인과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고요. 이미 9월 16일에 증권가 보고서가 자화전자 연간으로 해서 딱 4개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보가 부족했음에도 김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이 종목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저희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의 흐름도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 잔금해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